오전은 아침 먹고 방에 이제 들어왔는데 갑자기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오늘 오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그냥 한 권은 거의 다 읽었어요. 미디북스라는 전자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서 어떤 의사가 쓴 책인데 그러니까 인터넷에 봐도 그렇고 그런 의사들이 쓴 책들도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상담사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상태가 심하면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을 봐도 제가 만약에 초기에 지금이 저한테는 한 3번째, 4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고 매번 그냥 초기에 약 조금 먹다가 괜찮아지면 그만두고 근데 그때 정말 제대로 치료를 잘 했더라면 약을 잘 먹고 상담 치료를 제대로 받고 물론 그런 여건이 안 되긴 했지만 그랬더라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치료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 책에서? 약물은 재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잘 치료를 하면은 초기에는 4개월에서 6개월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고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면서 약물을 점점 줄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재발의 경우에는 20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환자 상태를 보면서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운동요법이나 상담요법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치유가 거의 그러니까 심한 상태에서 호전이 됐을 때 명상하고 요가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담 해주시는 분은 회사에서 상담해주시는 분은 바로 제 상태를 봤을 때 약물을 먹으라 그랬고 그리고 그 수행 같이 한다는 언니는 또 상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이제 조금 말리더라고요. 혹시 말아라. 그래서 초기에 조금 힘들었을 때 2주 정도 됐을 때 빨리 약을 복용을 했으면은 이게 기간이 더 짧아졌고 상담을 빨리 받았으면 극복이 더 빨리 됐을 텐데 그거를 이제 약을 안 먹고 내가 그런 상태이다라는 거를 자각을 못하고 그리고서는 그냥 방치를 하다가 혼자 우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뭐 한 달 반 만에 발견을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문제로 인식을 할 게 아니고 이것도 그냥 감기처럼 병이다. 그러니까 뇌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한 반응이 와서 그런 몸의 변화를 주고 이상을 주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상태에서는 정말 약물을 써서 끊지 않으면은 거기서 못 벗어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그냥 경험하고 막 찾아보면서 느낀 것이구나. 무슨 약은 어떤 약이래요? 약은 뭘 어떻게 해주는 약이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증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게 해주는 증상이 있고 하나는 무기력하게 해주는 증상이 있죠. 근데 불안하고 초조하게 해주는 상태가 될 때에는 그 어떤
세로토닌하고 뭐였는데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발생을 못하는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발생을 해야 되는데 발생을 못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가 되는 거고 무기력한 상태에 오는 것도 그러한 어떠한 물질이 뇌에 그 물질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발생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약들은 그런 발생이 안 되는 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주어서 발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기분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먹는 음식이 정말 안 맞아서 나한테 그 필요한 뇌 물질이 안 나왔을 없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뭐 햇빛이 안 받는다거나 제가 이렇게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계속 방 안에만 있는다거나 그런 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다른 요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 인위적으로 일단 좋은 상태로 돌린 다음에 돌리면서 원인이 뭐였는지를 정말 심리적인 문제였는지 지금 면역도 다 떨어져서 뭐 아토피, 천식, 비염 온갖 피부염들 다 들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먼저 우울증이 시작이 될 때 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해진 거는 한 달 반이었지만 실은 그 증상은 3, 4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더 알아보고 그런 이렇게 치료에 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담은 주로 어떤 그런 뭐 심리적 요인인지 어떤 요인인지 그 요인을 찾는 그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은 거사님하고 상담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머니나 아니면은 주로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은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자꾸 보시려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나 화를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 화를 분출을 못하고 꾹꾹 눌러 담았던 거예요. 눌러 담고 그리고 저항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계속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니 지금부터라도 그거를 연습을 해서 대항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때 거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는 화 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롤플레이를 하고 가요.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은 상사가 이렇게 지시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합시다라고 연습을 이제 미리 하죠. 화가 나면 화를 내라 소리는 안 했는데 참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네. 그 선배 언니는 왜 약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 언니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언니도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안 좋게 보는 게 아닐까. 그리고 상담에 대한 경험이 아직 많지 않으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 상담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대신에 허브 제품이나 이런 건 더 되게 많이 먹거든요. 우울증에 좋다는. 근데 의사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괜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약을 또 먹어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경험으로는 약을 복용을 해서라도 치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약을 먹어봤죠? 예. 약을 먹어보니까 어때요? 어떤 상태가 돼요? 약을 먹으면? 처음에 그러니까 옛날에 먹었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먹었을 때는 그때는 한 달 정도 집에서 못 나왔거든요. 못 나오고 거의
진짜 남들이 말하는 페인 이런 상태였는데 잠도 정말 많이 자고. 근데 그래도 학교에는 나갈 수 있는, 학생 때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학교에는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게 되죠. 근데 그 전에는 그것도 불가능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복용을 하면서 느낀 건, 이번에는 계속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나서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일단 눈물은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을, 아니, 예, 그 효과를 이야기하지 말고 예. 느껴지는 몸에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뭔지를 한번. 느껴지는 게 몽롱해져요. 제가 처음에 먹었을 때는. 근데 몽롱해지다가 이게 생각이 조금 느려져요. 느려지면서 그전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흐르는데 그 느려지면서 이상한 생각이, 아,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피곤하다. 가서 휴게실 가서 잠이나 자. 그러니까 좀 단순해진다 그래야 되나? 단순해져. 그것은 또 판단이고, 예. 이 느껴지는 게 몽롱하고 또 되게 나른해지고 그래요? 몽롱하고, 아침에는 몽롱하고 나른하다가 점심이 되면 되게 좀 공격적이 되죠.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생기가 지나치게 이렇게 기분이 업이 되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 조울 같은 거예요? 조울처럼 약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또 피곤해지고. 근데 그게 약을 안 먹었다 그래서 안 그러냐 그러면은 그 전에도 이제 그랬던 거죠. 약을 안 먹었을 때도 아침에는 그냥 무기력하고 피곤하다가,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조금 좀 느려진다는 느낌, 느린 느낌, 행동이 느리고 가라앉고 흥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울컥하는 게 좀, 울컥함이 없어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치료가 돼요? 상담으로 치료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약 먹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되면 괜찮을까요? 내나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은? 상황을 바꿔야죠. 약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먹어서 그러되면은 다음에는 이제 그런 증상이 안 올 것 같아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같은 패턴인 거면은 상담을 하든 상황을 바꾸든 약을 먹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평생 안고 살아야 될지 그게 끝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항상 유념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라는 것이 뭐죠? 우울증이란 우울증. 우울증은 뭐래요? 병원에서는 우울증을 뭐래요?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우울증에 대한 약은 가령 우울증에 대한 약이요, 아니면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 어떤 상황 뭐라고 그러지, 그런 걸 긴장을 풀고 좀 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좀 뭐라고 그럴까, 이 신경을 좀
그러니까 예민한 반응, 그걸 뭐라 그럴까, 신경을 좀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항우울제라고 불리는 한 가지 약은 정말 내 분비되는 물질 그거의 균형을 맞춰주는 약이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려주고 이쪽이 지나치게 내려가면 좀 올려주는 이런 거를 잡아주는 약이고 자기 전에 먹는 거는 이제 자기 전에 신경이 과민해지잖아요. 그러면 잠을 깊게 못 자거든요. 그러면은 과도한 잠자게 신경을 만들고. 조금 이렇게 약하게 해줘요. 그러면은 항상 일상에서 그런 어떤 예를 들면은 그 물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약을 항상 투입해주면 괜찮다 이런 얘기인가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항상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문제이니까 마음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초기에 스스로 그거를 할 능력이 없을 때는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해결책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항우울제라든가 우울증이 있을 때 먹는 약은 예를 들면은 기분이 우울할 때 나오지 않는 또는 기분이 이 우울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비되는 그 물질을 일어나게 해주든가 또는 지나치게 예민해가지고 잠을 못 잔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예민성을 둔감시켜서 긴장을 풀어주게 만드는 이런 이완제를 줌으로 해서 나른하고 뭔가 예민하지 않는 좀 몽롱해짐으로 해서 그냥 잠으로 빠져들게 한다든가 반응이 늦게 함으로 해서 그런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치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 그런 상태가 되면 또 그럴 수 있고 또 물질을 투입해야 되고 그렇지. 가령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다음에 안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그런 물질이 나오기만 하면은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게 되죠.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가 병행이 돼요. 자, 그러면은 결국 상담 치료는 어떤 걸 상담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주로 어린 시절 얘기 많이 하고 즉 뭔가 가령 어떤 우울하게 만드는 그 요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게 하는 이런 거네요. 그죠. 이 신체의 물질은 물질이 나오는 것이 먼저 같아요. 사실 어떤 상태가 되면은 물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상태가 되는 물질? 예를 들어서 이 기분이 안 좋으면 화가 나서 괴롭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물질이 나요. 물질이 나서 화가 나고 괴롭게 돼요. 또는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는 그 얘기하구나. 그렇죠.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물질이 나오는 것도 어떤 조건이 돼야 나오는 거죠. 물질이 일어나는 것도 조건이 돼야 일어나는 거지. 조건이 안 됐는데 물질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우울증과 관련해서 어떤 물질이 안 나와서 그렇다면은 그 물질이 안 나올 조건이 돼서 그런 거죠. 또는 그 물질이 나오면 괜찮다면은 물질이 나오는 것은 그 조건이 되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물질이 안 나오게 될 조건이 물질이 안 나와서 우울한 게 아니라 우울해서 물질이 안 나온 것이 맞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질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시적인 요법이지 또 우울하면 또 안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물질이 안 나와서 우울한 게 아니라 우울하면은 물질이 안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물질을 넣어주면은 그것은 가령 진통제나 해열제처럼 그 당시 처방은 되겠지만은 또 우울하면 또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은 뭐 물론 이겨낼 수도 있지만 너무 심하면은 진통제나 해열제를 먹으면서 일단은 감기를 완화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나 해열제를 먹지 말라고 그러진 않았죠. 진통제나 해열제는 단지 진통제와 해열제일 뿐이고 그 용도에 맞게 필요에 맞게 그만한 약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우울제라고 하는 그 약이 진통제나 해열제와 같은 거냐 근본적인 치료약이냐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진통제나 해열제는 뭐라고 그래요?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죠. 자, 항우울제라는 것은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은 먹어야 되는 거냐 라는 거예요. 해열제나 진통제는 먹어야만 되는 거냐 아니면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은 거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냐 라는 문제예요. 자, 항우울제라고 하는 것이 진통제나 해열제와 같은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거냐 라는 문제예요. 그건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한 번 더 알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진통제나 해열제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꼭 초반에 잘 치료를 해서 꼭 먹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초반이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진통제와 해열제가 필요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일 수가 있죠. 진통제나 해열제는 극심한 통증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는 거죠. 열이 너무 높아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일단 해열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일단 진통제나 해열제처럼 항우울제를 해서 일단 좀 그런 상태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한 이런 거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항우울제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거냐 라는 거예요. 진통제나 해열제는 치료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써야 된다고 그러죠. 지나치면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오히려 그래서 항우울제가 그런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이번에는 제대로 먹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문제라든가 어떤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은 그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약을 써서 근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는 한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 거죠. 우울한 거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와 같은 거냐라는 거예요. 만약 항우울제 가지고 치료된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항우울제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항우울제만 먹으라고 한 사람 그런 의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치료는 항우울제로 치료되는 거냐 아니면 상담으로 치료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항우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해서 그냥 진짜 해열제처럼 빨리 상태가 좋아지면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좀 호전은 되거든요. 그때 빨리 끊어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복용 기간이 4개월 정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재발이 안 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뭐 길게는 6개월 갈 수도 있고, 뭐 길면 6개월이 아니라 길면은 계속 먹어야 될 수도 계속 있어요. 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복용 기간에 대한 그 의사의 처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뭐 한 2, 3주 먹다가 괜찮아지면은 그냥 상담도 안 오고 치료도 그만두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치유하겠다 그러면서 이상한 시중에 나오는 허브의 약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그래서 더 나중에 2, 3년 지나서 치료를 제대로 안 받고 약물을 제대로 안 먹었기 때문에 다시 병원에 찾아오는 일이 잦더라. 그러니까 초기에 지시대로 복용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요법들도 병행을 하면서 했으면은 재발이 없지 않았느냐라는 게 의사들의 주장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의사의 주장이 엉클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엉클이냐? 이 항우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물질이 분비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 상태가 된 거라고 해서 그 항우울제라는 것이 어떤 물질을 분비하게 해주는 거라는 건데, 평상시에 우울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런 물질이 제대로 분비가 되는 건데, 우울하기 때문에 그 물질이 분비가 되지를 않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촉분이 되면 분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울하냐 우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물질이 분비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거지, 물질이 분비가 안 돼서 우울하다 이런 논리는 일시적으로 그런 기분 상태가 될 수는 있겠죠. 그 물질이 다른 어떤 장애로 인해 가지고. 그러나 대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우울함이 먼저 일어나서 그 물질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더 우울함이 계속 지속되는, 우울함이 경험돼서 물질이 지속 안 되다가도 그 물질이 나오면은 우울함이 해소가 될 텐데, 우울하니까 물질이 안 나오고 물질이 안 나오니까 우울함이 지속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우울함이 개선이 되면은, 기분이 우울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물질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샘의 장애가 있지 않는 한, 물질이 분비되는 그 체계의 장애가 있지 않는 한.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괜찮다가 어떠한 경우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 체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울함이 경험돼서 그 물질이 안 나오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평소에도 그 물질이 안 나오게 해서 그 물질이 나오는 그 시스템에 뭔가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든가 다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물질을 나오게 일시적으로 해주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역할이죠. 또 하나는 가령 또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물질이 안 나와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뭔가 예민한 반응, 뭔가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잠을 못 잔다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민하게 됨으로 해서 더 우울하게 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령 이완제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긴장을 강제적으로 풀어줌으로 해서 이 반응이 일어나지를 못하도록 좀 무기력한, 둔감해지는, 몽롱해지는 이런 상태로 만드는 이런 물질을 또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에 고장이 나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상태를 어떤 물질을 넣음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시스템이 고장이라고 한다면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 약을 이거로 그 시스템을 치료하는 거라고 하지만은, 항우울제는 아무리 들어봐도 시스템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어떤 물질로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상태에서 어떤 생각 패턴이나 사고 패턴이 기억이 되고 습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상태였을 때는 계속 안 좋은 사고 패턴을 점점 반복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네. 안 좋은 사고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것이 작동 안 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 상태가 없어지면 또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든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뭐 물론 그렇게 하다가 뭐 사람 죽는데 뭐 다 자연이 있으니까 자살을 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흐르는 데는 그 사고의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패턴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다가 약을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 패턴을 조금 잊어버린다는 거죠. 물론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그런 게 유발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좀 잊어버리면서 새로운 패턴들을 이렇게 습득을 해나가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전에 익혔던 것들보다 이 기간 동안에 습득했던 게 더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거죠. 나는 그거는 점점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통하지 않는 상황이 점점 되어 가는 거예요. 즉 진통제나 해열제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점점 되어 가듯이, 그리고 그때 어떤 패턴, 상담한 패턴이 있죠. 예를 들면 운동을 해라, 햇빛을 쐬어라, 산책을 해라, 또는 어떤 허브티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것 또한 가령 그것이 통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하는 거지, 가령 그것보다 더 큰 점점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뭐라고 그럴까, 다른 조건을 함으로 해서 그런 것이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게, 사실은 해결되지 않게 잠재시키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평상시에 그런 것이 잠재된다고, 그런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이 잠재 성향은 뭐라고 그럴까, 살면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계속 더 쌓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그렇게 하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계속해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 정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그렇게 해서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서 결국 점점 더 악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상담의사들이 트라우마라고 하던 안 좋은 기억, 그래서 결국에는 그와 유사한 뭔가가 경험될 때, 조건이 될 때 그것이 다시 기억으로 되살아나든, 그렇게 해서 우울해지든, 또는 기억으로 되살아나지 않아도 어떤 조건만 되면 그냥 우울해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은 뭔가 그냥, 예를 들면 화나 짜증이 도대체 나는 왜 나는지도 모르지만 불쑥 나듯이, 우울한 감정도 뭔가 옛날에 어떤 그런 경험이 돼서, 기억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냥 그런 우울함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지, 가령 과거의 어떤 기억과 관련해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왜 눈물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어떤 상황이 되니까 눈물이 그냥 그렇게 나고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반응이라고 하는 것,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의 드러남, 즉 경험의 소산인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했다시피 일반화시킨다고 한다면은 해소되지 않는 화와 충족되지 않는 욕심, 즉 불만족한 어떤 경험, 이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이 심하면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런데 이미 그런 원인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은 볼 때마다 들 때마다 사실은 그렇게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 조건에 따라 가지고 크게 작용하는 것도 있고 적게 작용하는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조금씩 뭔가 불편함이 조금씩 참고 조그마한 것은 참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과거의 어느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너무너무나 큰 경험이어서 하나의 결과로서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들의 총소산인 거예요. 어느 하나의 행위와 어느 하나의 결과 드러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전의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의 생각작용 속에 어떤 지금 이 순간의 작용에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돼서 작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약물을 써서 좀 늦추고 가령 그 동안에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즉 일어나기는 해도 둔감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둔감하게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가령 더 쌓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거기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은 또 그런 패턴이 작용돼서 계속해서 더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향이다라고 이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이 되면서 점점 더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패턴, 약물을 먹고 그때 운동을 하고 이런 패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의지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너무 미약해요. 왜? 기본적으로 착각인 거예요. 즉 경험의 소산으로 다음 작용에 반영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 약물 먹고 운동하라고 하는 이 경험은 평상시에 쌓여가는 그런 경우에 비해서 너무나 약해요. 이 경험이 감당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미약한 경우, 이런 경우일 뿐인 거예요. 점점 그 어떤 예를 들면 우울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면 우울이 드러난 이 원인들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 패턴은 너무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그 상황에 대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대처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나지 않으면 작용할 수가 없죠. 내가 하면 될 거라고 그러지만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사실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울한 상황이 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과거 생각도 나지, 눈물이 줄줄 흐르고 이 순간 그냥 우울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나지도 않고 설사 생각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은 그 습관은 그 쌓여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